족저근막염이 생기면 뒤꿈치가 왜 아플까요?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 병에 대해서 모르면 평생 고칠 수 없습니다. 3분 동안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딱 2가지만 실천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3분 물리치료사 오청입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리면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대부분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힘들다고들 하세요. 걷지를 못하니까 출근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저 왜 이렇게 안 나을까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2가지만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나을 수 있고 재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족저근막염을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원인도 알려드릴게요. 이 원인을 이해하면 제가 알려드릴 2가지 방법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족저근막염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족저근막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쭉 이어져 있는 큰 고무줄 같은 긴 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고무줄이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걸을 때마다 족저근막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발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은 뒤꿈치 쪽이 제일 약해서 잘 찢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뒤꿈치 쪽 족저근막이 계속 반복해서 찢어지다 보면 찢어진 곳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증상을 족저근막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뒤꿈치가 아픈 이유인데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족저근막은 왜 찢어지는 걸까요? 보통 2가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원래는 고무줄처럼 잘 늘어났었던 족저근막이 딱딱하게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족저근막염이 더 잘 발생합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딱딱해지고 짧아지게 되는데 이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고 짧아진 족저근막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첫 발 디딜 때 족저근막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인을 해결하고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잠자는 동안 짧고 딱딱해진 족저근막을 일어나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미리 옆에 수건을 준비해 두셨다가 일어났을 때 무릎을 쭉 핀 상태로 발에 수건을 걸고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몸쪽으로 당기고 풀고를 빠르게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당겼을 때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5초 쉬어주고 또 10초 정도 유지했다가 5초 쉬어주세요. 이렇게 10번씩 2세트 정도 반복하신 후에 걸으시면 아침에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2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족저근막에 피로가 쌓이는 것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피로가 쌓여 약해진 족저근막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려면 족저근막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발바닥 아치를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걸을 때 족저근막이 받는 충격을 분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 몸무게로 인해서 족저근막이 받는 피로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아치를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아치는 평소 3cm 정도 올라가 있지만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걸으면 점점 내려앉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걸어도 아치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병원에서는 제가 환자분들에게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아쉬워서 시작하게 됐어요. 환자분들이 자신이 걸린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리도 좀 더 잘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병원에 다시 내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내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평상시에 시간 때문에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내 질환에 대해서 알고 병원을 좀 덜 가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